당했다. 당했다? 무슨 얘기인 걸까요? 보겠습니다. 탈당 당했다는 김남국입니다. 김남국 의원, 나는 내가 탈당한 게 아니라 탈당을 당했다. 타의에 의해서 탈당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언론에서 그냥 그야말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고 내부에서 또 저를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제가 마녀사냥을 당해서 탈당을 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의혹들이 있었지만 탈당과 관련된 의혹들이 전부 다 그야말로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탈당 이후에 복당하는 장애 사유가 다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으셨죠? 마녀사냥을 당해서 탈당을 당했다. 그리고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데 나는 마녀사냥을 당한 거고 의혹이 다 해소가 돼서 복당 장애 사유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월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와서랑 얘기가 다른 거죠. 총선 끝났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는 탈당까지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까지 했잖아요.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하고 또 코인이 뭐 상장되기 전에 또 거액 투자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발견이 돼서 당에도 흔들린다고 해서 제명까지 거론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위성정당 갔다가 더불어민주연합 합당하면서 같이 복당하니까 꼼수 복당 논란이 있는데 저거를 탈당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아니란 거 아니냐. 너무 시간 지났다고 대충 넘어가자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좀 코인에 관해서 좀 더 좀 조사도 분명하게 하고 수사도 좀 더 가열차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얘기는 내가 그러니까 복당을 위한 장애 사유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그때 탈당을 했을 때 징계 회피를 위한 탈당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징계 회피를 위한 탈당이면은 당원 당규상 5년 동안 복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계 회피를 위한 탈당이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지금 당에선 있는 겁니까? 당은 아직 판단하고 있지 않죠. 일단은 김남국 의원 자체가 본인이 복당을 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탈당 당했다는 본인의 주장이잖아요. 사실상 지금 복당이 된 상태잖아요. 현재 상태로는. 그러니까 그건 민주연합과의 이제 어떤 우회를 통해서 우회상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우회상장을 하는 것들이 그게 본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도 아마 지난 한 2주 전인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본인이 말한 대로 코인 문제 의혹이 국민들한테 깨끗하게 처리가 됐느냐. 두 번째 법적 부분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켜볼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과 복당하는 합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회 복당을 하는 건데 저는 결국엔 정치인이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 명예 회복됐어 하는 게 명예가 아니잖아요. 명예는 객관적인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충분히 이제는 억울했겠다. 그래 복당해도 되겠어. 인정을 받을 때 명예 회복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과연 민주당이 도움이 될지 더 나아가서는 본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될지는 저는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크고요. 왜 꼭 지금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명예회복이 내가 명예회복이 됐다라고 해서 회복이 되는 사안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 얘기가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데 나는 마녀사냥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예전에 한 1년 전쯤에 김남국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김남국 의원도 이재명 대표도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시간 뭐 내외를 떠나서 이거는 반성하고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경호 의원님, 근데 지금은 장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서영주 대변인이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김남국 의원이 지금 아직도 왜 정치 활동을 계속하죠? 본인이 저렇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고, 왜냐하면 상임위 시간 내에 코인 거래나 하고 있었다. 코인 거래 하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겉으로는 아이고 돈 없는 진보 성향의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웬걸 전혀 이중적인 모습, 이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난이 많이 쏟아졌던 거였다면, 사실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그런 이미지를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외부에서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긴 합니다. 글쎄요. 근데 그 전에 비난의 강도가 막 셌을 때는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잘못된 거였다고 인정했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조차도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세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세,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봐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활동을 할 분들도 저는 저 잣대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 공인으로서의 반열에 들어온 분이라면 저걸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아이고 전 아닙니다. 이거 전 지금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의미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복당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좀 공통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이 이게 왜 지금 그러지라고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신 게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 눈높이에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입니다. 근데 관련한 비슷한 얘기가 어제 다른 데서도 또 있었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대생 성상남 막말 김준혁에게 역사 특강해달라. 어제 혁신회의가,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다 같이 모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내 굉장히 최대 어떤 실세 개파가 되지 않겠느냐, 실세 이 주 세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선명한 친명 조직이다라는 건데, 민주혁신회의 어제 만났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출마자 50명 중에 31명이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공천혁명으로 당내 기득권을 꺾어서 이재명 중심으로 정권을 교체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목은 김준혁 당선인 얘기가 나오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좀 보겠습니다. 강위원 공동대표 얘기예요. 강위원 공동대표가 이대생 성상납 퇴계 이황이 지존이다라는 이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준혁 당선자를 호명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긴장시켰다. 혁신회의 2기가 출범하면 보란듯이 역사 특강을 듣겠다. 보란듯이 역사 특강을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좌중에선 박수와 환호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잠원동 아파트를 산 양문석 당선자 소개 때도 멋지다며 연호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지금 역사 특강을 듣겠다라는 얘기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건 사실 총선 때 논란이 있었던 발언들 사실 문제되는 거 아니지 않아? 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민주혁신이라는 조직의 이제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민주혁신회의라고 하는데요. 저기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원외 조직으로서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조직이고요. 네. 여기에서 30여 명의 말하자면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원의 마음이 곧 국민의 마음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민주혁신회의는요, 이 당원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열기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확신이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향후의 대선에 가도 있어서의 네.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당심이 민심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신적 하다 보니까 뭐 김준혁 당선인이나 양문석 당선인에 대해서 당원들은 국민의 눈높이하고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냥 당원의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두 분들을 국민들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본인들 내부에서의 일이니까 거기에까지는 이해가 되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민심을 우리 민주당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소신껏 마음껏 하라는 소리지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떤 권한을 줬을 때 우리에게 그 어떤 그 권한 내에서 한계점 내에서 마음껏 소신껏 하라는 거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는 거 아니고 그 민심이 천심이란 말은 그 민심이 곧 마음대로 했을 때 민주당한테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당심이 민심이라고 확신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하고 민주당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김준혁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실 지역구를 돌면서 감사합니다, 좀 자중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이 당선 인사를 했었다라는 제가 보도를 본 기억이 나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김준혁 당선인 당선되고 난 다음에 지역 국민들한테 저 자중하겠습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당과 지역과는 온도차가 좀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온도차가 크고 더민주혁신회의라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 모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만한 거 아닌가. 지금 이 총선 결과를 오판한 거 아닌가. 총선 결과는 김준혁, 양문석 그 편법 대출로 한 사람이 잘했다고 해서 민주당 찍어준 거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회초리를 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얻은 거예요. 오만한 거 잘했다는 거 아닌데 벌써 이겼다고 저렇게 오만하고 저렇게 태도를 보인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죠. 과거에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 재창출 실패한 게 강성 지지자만 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 탄핵까지 간 게 강성 지지자만 봤어요. 역대에서 강성 지지자만은 보면은 네. 꼭 정권이 무너집니다. 야당도 무너져요. 그거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강성이 아니라 중도, 온건 이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성을 쫓다가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